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죠? 벌써 릴맘유도요, 세 번째 수업, 마지막 수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챌린지는 제가 첫 시간때 알려드린 대로 다음 주까지 진행하니까 수업 끝났다고 같이 놓지 마시고 챌린지는 끝까지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세 번째 수업은요, 좀 재밌는 걸 배워볼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인스타그램 수익화 로드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고객과 좀 가까워지는 연결고리, 그리고 수익화 로드맵 짜는 방법을 또 각자의 수익화 경로나 또 원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모두 아우를 수 있게 또 챗GPT로 쉽게 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또 제가 챌린지를 진행을 하면서 인스타 키우면서 좀 릴스의 썸네일을 영상 앞에 박아주시는 분도 있고 썸네일을 없이 올리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은근 릴스를 계속 올리시는 분도 놓치는 릴스 체크리스트 5가지도 우리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객과 한층 가까워지는 연결고리를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 저번 시간에 고객들에게 자료를 주면서 한층 우리를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하는 연결고리를 미리 하나 배워놨었죠. 그게 바로 자동 DM으로 고객 확보하는 소셜비즈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챌린지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미 적용하신 분도 있고 아직은 적용도 안 하신 분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쉬운 거였죠. 우리가 릴스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사이트 링크라든지 릴스에서 알려줬던 정보의 좀 후속적인 정보,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그 정보로 넘어가는 링크로 넘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가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첫 달 2주도 공짜고 그 이후에 첫 달이 50% 할인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셜비즈 이외에도 혹은 소셜비즈를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목표 고객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연결고리 세 가지를 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프로필 링크고요. 두 번째는 신청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지 구글 폼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DM 자료를 보낼 때 블로그가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에 글을 쳐서 정보를 적어서 블로그 링크를 공유하셔도 되고요. 단순 사이트를 공유할 때 혹은 내 오프라인 비즈니스 네이버 플레이스 링크를 공유할 때는 되게 공유하기 쉬운 링크가 짝짝 만들어지죠. 근데 나는 블로그도 없고 오프라인 비즈니스도 운영을 안 하는데 내가 쓴 정보들을 주고 싶다 할 때 메모장으로 한 걸 막 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노션입니다. 그래서 노션을 또 어떻게 링크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나는 노션으로 링크를 공유를 해봤다 1번 한번 적어주시고요. 나는 안 해봤다 2번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 체인지를 하면서 최신 트렌드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소셜 비즈로 공유를 하는 링크 중에 요새는 노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지금 100%네요. 그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프로필 링크예요. 그래서 이벤트와 상관없이 내가 뭐 자동 빔을 하든 혹은 내가 이벤트를 열든 안 열든 일단 내 계정에 소개글 맨 하단에 링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링크냐면요. 바로 이 링크예요. 이 하단에. 우리 더 알아보기 뭐 이렇게 CT 문구하고 아래 링크들 있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내 프로필에 링크가 있어요. 1번. 난 지금 내 프로필에 링크가 없어요. 2번. 한번 쳐주시겠어요? 역시 챌린지 분들이라 거의 링크가 있으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링크가 아직 없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퍼스널 브랜딩에서 가장 최적화된 링크는요. 리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를 하면 뭐 블로그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온라인 비즈니스 하실 분들은 또 뭐 1대1 카톡 채널도 있으신 분도 있겠고 뭐 카톡방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자체 홈페이지 링크라든지 혹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링크들이 많죠. 또 오프라인인 경우는 어때요? 오프라인도 자체 홈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네이버 플레이스, 그죠? 플레이스 링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만 있으면 이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문의도 받아야 되죠. 1대1 문의 같은 거. 1대1 문의는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다 떠나서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링크를 한 번에 묶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프로필 링크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바로 문의가 가장 최상단에 있죠. 그래서 항상 문의가 최상단에 있어야 돼요. 혹은 이벤트를 여시면 이벤트가 최상단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링크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점검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운영하는 채널들도 이렇게 링크를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링크가 있으신 분들도요. 프로필 링크로 아예 하나만 대표적인 링크 하나만 있어야지 만약에 클릭하면 하나 창이 더 뜨면서 뭐 이거는 블로그 링크, 이거는 네이버 플러스 링크 해서 링크를 최대 5개까지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링크를 따로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그렇게 링크를 다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달지 마시고 이렇게 리틀리라는 프로필 링크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링크는요. 무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틀리라고 치시면요. 이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무료로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료로 가입을 하셔서 이메일로 가입을 하고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만 하시면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이 완료되기 전에 이 리틀리 주소가 있죠. 이게 다 달라요. 보시면 저는 아이디랑 동일하겠죠. 여기 나온 아이디랑. 그죠? 그래서 리틀리 한 다음에 여기 공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기에 주소를 완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무슨 주소를 정해 주겠어요? 본인의 인스타 아이디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디자인 같은 경우로 뭐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바꿀 수가 있고요. 버튼 모양이라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프로필. 우리가 인스타 프로필 세팅한 것처럼 그대로 이름만 갖다 넣으시고 그다음에 소개글에 한두 줄 정도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프로필이 만들어집니다. 깔끔하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링크를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링크예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 홈페이지다. 그럼 네이버.com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홈페이지 그리고 메인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렇게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추가하면 이렇게 조금 뚱뚱한 메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저장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지금 클릭을 하면 이렇게 공구 메인 홈페이지로 바로 이렇게 뜨죠. 그래서 삭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 뭐가 가장 중요하다 했죠? 이 문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 내가 1대1 카톡이나 혹은 문의 채널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넣어서 최상단에 위치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는 링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리틀리가 좋은 게 플러스 하면요. 여기 고객 정보가 있어요. 고객 정보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뭐 1대1에 문의하기 해서 여기 휴대폰 이름 하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엔터 치면 이렇게 나와요. 1대1 내가 그래서 뭐 공구라든지 상품을 판매할 때 문의하기라고 하면 여기에 이름이랑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넣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메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삭제, 블럭을 삭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다 거진 링크를 가지고 계시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는 프로필 링크로 나의 링크를 한 대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되고 혹은 내가 아직 링크는 있는데 이렇게 문의 받는 링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리틀리를 통해서 문의 링크를 하나 생성해서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평소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릴스나 어떤 릴스나 혹은 추천 탭을 통해서 우리 계정이 노출됐을 때 사람들이 뭘 보냐면요.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해요. 그래야지 나와 접점이 돼서 상담을 하거나 뭐 DB 이메일 주소를 남기거나 이런 하나의 더 앞서 나간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 연결 통로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벤트 하시는 분이랑 안 하시는 분이랑 차이 없이 상관없이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벤트를 해요. 만약에 클래스를 열거나 여기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클래스를 여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신청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사람이 좀 적어요. 만약 정말 소수 정예로 간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DM 주세요 해가지고 신청한 사람들한테 DM 소통을 했었어요. 그때는 사람이 뭐 한 10명 미만이니까 그렇게 DM으로 개인정보 받고 이름이랑 개인정보를 하면 여기서 이름이랑 연락처죠. 연락처 받아서 단톡방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독서 모임을 한다고 쳐요. 그럼 독서 모임 멤버가 30명, 40명이에요. 그럼 DM 한 번 보내는데도 힘이 들겠죠. 그때 바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구글 폼입니다. 그래서 이 링크로 들어가면 아 이렇게 언더바로 한 리틀리 주소가 또 있나 봐요. 이 사람이 뜨는 거 보니까. 써연아가 뭔지 몰랐네요. 이거 이렇게 클릭하면 구글 폼이 이렇게 설문지라는 화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빈양식을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되게 제목 없는 설문지라고 해서 되게 막막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제목 없는 설문지, 여기는 제목란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는 모임 이름이라든지 클래스 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만 뷰, 챌린지, 자기, 신청서. 여러분 이거 작성하셔서 저한테 또 이렇게 카톡 받으셨죠. 그죠? 이거 작성한 거를 우리가 이번에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셔서 복사하시고 여기에도 똑같이 못하시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설문지, 설명 있어요. 여기는 이제 내가 하는 클래스 혹은 모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커리큘럼, 비용이 어떤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참여자 혜택은 어떤지, 일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글 폼에 들어가야 할 필수 요소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이벤트 이름, 그러니까 클래스나 모임의 이름, 신청기한, 모집 인원, 혜택, 뭐 결제 정보 등이 있죠. 이 공지를 다 어디에 쓰시느냐? 아까 알려드렸던 여기에 모두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람들이 정보를 기재해서 제출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이름이랑 연락처, 이메일은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초대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연락처를 가끔 가다가 기재를 잘못하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메일도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받으셔서 연락처로도 한번 보내고 이메일로도 보내면 한 명도 누락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여기 성별이랑 연령은 내가 모임을 열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듣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신청하구나라는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입 경로도 내가 만약에 인스타도 운영하고 뭐 블로그도 운영하고 유튜브도 운영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입 경로들을 다양하게 써주셔도 좋겠죠. 이건 오프라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뭐 식사권이나 이런 이벤트를 했을 때 뭐 플레이스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뭐 지인 추천으로 들어왔는지 그냥 오프라인 전단지로 들어왔는지 이렇게 유입 경로를 따로따로 나눠주시면 내가 다음에 이벤트나 어떤 클래스를 열 때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각이 나오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벤트 안내 및 궁금한 점인데요. 이벤트 내용을 한 번 더 찝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는 뭐 무료인 대신에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뭐 동의하시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든지 혹은 내가 결제를 받는 유료예요. 그러면 이 결제 완료하셨을까요? 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플러스 그 다음에 내가 특히 독서 모임이나 이런 모임 수익화를 할 때는 고객 니즈 파악 질문이 필요해요. 이게 고객 니즈 파악 질문이라 해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클래스를 위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목 없는 질문이 있죠? 이게 바로 설문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 인적사항부터 기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름. 이름은 주관식이죠. 근데 여긴 객관식 질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단답형으로 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꼭 여기에서 구글 폼 만드실 때 유의할 점이 필수라고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그래야지 이 대답을 사람들이 하다가 빼먹고 기재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기재 안 한 것도 알려줘서 반드시 기재해야지 신청서가 접수되게끔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죠?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것들이죠. 그때는 여기 오른쪽에 질문 추가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셔서요. 연락처, 휴대폰 번호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지금 보이세요? 제가 여기에서 굳이
이거를 단답형을 안 바꿔도 알아서 바꿔놨죠. 그러니까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휴대폰 번호 하니까 알아서 단답형 텍스트로 바뀌었죠. 또 필수 확인해주고요. 혹은 이렇게 질문 복사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필수를 굳이 매번 안 누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렇게. 그다음에 또 수업 내용 모두 확인하셨나요? 라는 리마인드. 그죠? 그다음에 고객 니즈 질문. 이 수업을 통해 어떤 걸 얻고 싶으신가요? 혹은 어떤 게 가장 고민이신가요? 그래서 수업이나 뭐 클래스를 하기 전에 조금 더 강의를 신청한 사람들의 강의나 모임을 신청한 사람들의 니즈를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끝내셔도 되지만 항상 이렇게 개인정보를 받을 때는요. 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양식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하시나요? 이거를 제가 한번 공유 드릴게요. 이런 사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환 보시면서 타이핑 쳐도 되시지만 요새 챗GPT 있죠? 챗GPT한테 가서 이거 글자로 뽑아줘 하면 뽑아주겠죠? 요거를 특히 구글 폼 만드시는 분들은 맨 마지막에 이걸 꼭 넣어주세요. 어떻게 넣어주시느냐? 우리 아까 복사하셨죠? 복사하시고 여기에 아예 통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아니요라고 객관식으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객관식 질문. 그래서 네, 아니요. 네 하에도 방금 아니요 바로 자동으로 친 거 보이셨죠? 여기가 되게 구글 폼이 쉽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신청서를 잘 썼나? 하고 봤을 때 미리 보기도 할 수 있어요. 미리 보기 하셔서 이렇게 나오면 아, 이렇게 잘 썼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겠다 링크를 뭐 자동 DM으로나 혹은 뭐 블로그로나 노션으로나 하단에 링크로 공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를 복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게시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관리를 눌러주셔서요. 이 편집자 보기 여기에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응답자 보기는 나만 봐야겠죠. 응답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완료 해서 게시하면 게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 게시 데모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링크 복사가 있죠. 링크 복사 클릭해서 여기 그냥 복사해도 좋지만 여기 URL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URL 단축 눌러주시면 이렇게 짧게 복사가 되면서 이 신청서가 여러분이 챌린지 신청할 때 받았던 신청서처럼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와줍니다. 그럼 이 신청서의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응답받기를 비활성화시켜 주시면 돼요. 저장. 그러면 응답을 뭐 안 받는 끝나는 설문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청서를 받을 때 구글 폼으로 이렇게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아마 노션이 가장 활용도가 높으실 거예요. 프로필 링크는 이미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 폼은 여기 이분들 지금 들으시는 수강생들 중에서도 모임이나 강의나 혹은 프라임 쿠폰을 뿌리는 분들에 한해서 적용을 많이 하실 텐데, 노션은 이제 자동 DM 만약에 활용을 하시면 많이 쓰실 어플이에요. 그래서 노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나요? 이런 페이지? 나는 이런 페이지는 많이 봤다. 캔바, 요 자료. 이렇게 공유된 페이지는 나는 본 적이 있다, 1번. 나는 이런 페이지 자동 DM 했을 때 본 적이 없다, 2번. 한번 쳐주시겠어요? 본 적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죠. 이번에 제가 무료 특강했을 때도 자료를 노션으로 공유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자료가 제가 챗GPT한테 무료 자료 뽑아달라 해서 아예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퀄리티가 되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법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노션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기 좋은 블로그 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노션이란 이 프로그램을 받아야겠죠. 프로그램을 받으면요. 이런 식으로 아이콘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럼 노션을 어떻게 다운을 받나? 여기 노션이라고 적어주시면 아예 구글에서 적어주시는 거 빠르겠네요. 노션이라고 적어주시면 이렇게 노션 페이지가 나와요.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에서 노션 무료로 사용하기 하셔서 다운을 받아주십니다. 다운 받으셔서 회원가입은 우리가 항상 캡컷이나 동일하게 구글로 간편하게 로그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항상 새 페이지 만들기예요. 새 페이지 만들기. 새 페이지에서 내가 어떤 자료를 공유하고 싶다. 만약에 뭐 AI로 캐릭터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작게 커서가 나오면서 아래 순서대로 따라해보세요 라고 글을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는 블로그 글을 써본 적이 있다. 1번. 나는 블로그 글 한 번도 안 써봤다. 2번. 한번 쳐주시겠어요? 블로그 글을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블로그 글처럼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블로그 글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게 블로그는 좀 활성화가 돼야지 블로그도 꾸며야 되고 홈페이지도 꾸며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꾸밀 필요가 없죠. 하나의 페이지로 그냥 공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엔터 치면 이렇게 줄바꿈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토글이라 해서
뭐 1번, 1번, 아래, 사이트, 들어가기. 이런 식으로 나의 정보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 이런 것들도 다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도요. 여기 파일 업로드 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이나. 그래서 하나의 블로그 글을 이 하나의 페이지로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뭐 2번 또 이렇게 쓰고 3번 이렇게 쓰고 4번 이렇게 쓰고 하면 하나의 꿀팁이 완성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릴스로 AI로 캐릭터 만드는 법이라는 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튜토리얼은 댓글에 뭐 AI라고 남겨주시면 디테일한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페이지를 공유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에 먼저 글을 다 썼다고 치고 우측 상단에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공유 클릭하시고 여기 게시 클릭하시면요.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시. 그럼 지금 이미 게시가 된 거예요. 엄청 쉽죠? 그러면 링크를 우리가 항상 소셜비즈에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이트 링크 복사 클릭을 하시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가 복사가 되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제가 방금 만들었던 게 클릭만 하니까 이렇게 홈페이지로 공유가 됐죠. 굉장히 쉽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그럼 한 번 공유하면 끝인가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실시간으로 공유해도 바꿔집니다. 여기 실시간 결정이 가능. 여기 다시 엔터 누르면 실시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 자료들, DM으로 공유할 자료들을 노션으로 링크로 쉽게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그래 노션이란 걸로 링크를 쉽게 만들어서 공유는 할 수 있는데 내가 무료 자료나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만드는데 좀 어려워. 아니면 좀 뭐를 공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데 조금 어렵다 1번. 나는 나눌 자료들이 너무 많다. 나눌 가치랑 꿀팁들이 너무 많다 2번. 한번 써주시겠어요? 그죠? 다들 무슨 자료를 공유를 해야 될까? 자동 DM을 할 때. 그래서 나눌 자료가 없어서 자동 DM을 알려드려도 약간 멈칫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챗GPT로 무료 자료를 뽑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롬프트를 미리 좀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인스타 DM 자동화 기능을 활용해서 릴스로 무료 자료를 공유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현 상황에 대한 고민을 써놨죠. 그래서 내 계정 주제는 다 다르시겠죠.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디자인, 비전 공부를 위한 쉬운 캔바 디자인 팁이라고 써놨어요. 지금 홍 대표님이 그죠? 캔바 쪽이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아래 항목들을 기준으로 어떤 릴스 주제와 자료를 공유해야 가장 반응이 터질지 세 가지 자료 유형,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할 만한 자료의 유형을 세 가지 제시해줘. 왜냐면 우리가 세 가지 중에 괜찮을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할 거거든요. 하나만 보여줬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자료 보여줘. 그 다음에 어떤 릴스 형식으로 적용하면 좋은지도 구체적으로 제안해줘. 그래서 내가 이 자료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주기 위해서 내가 릴스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라고 얘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릴스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무료 자료도 챗GPT를 통해서 같이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 DM 스타일의 릴스를 만드는 법과 그다음에 무료 자료까지 한 번에 해결되는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돼요. 좋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제가 서브로 더 여러분이 내용을 적으면 더 얘가 정갈하게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아래 추가 정보로 현재 팔로우 수랑 평균 반응을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제가 아래 가로치고 적어놨거든요. 3,500, 좋아요 200 이런 등등.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적으실 때 이 가로친 부분은 삭제하시고 본인의 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료 제공 방식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노션으로 공유하겠다. 혹은 그냥 캔바 템플릿 링크로 공유하겠다. 혹은 내가 블로그다. 그럼 뭐 블로그 링크로 공유하겠다. 유튜브 링크로 공유하겠다 해서 원하는 자료 제공 방식을 가로친 거 삭제하고 여러분 상황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 박스 친 부분만 수정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요 프롬프트거든요. 이렇게 복붙해서 답변을 받으면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캔바 꿀팁이었죠. 그러니까 반응 터질 수 있는 무료 자료 세 가지 유형이랑 그 다음에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 개 중에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피드 정리형 템플릿. 이것도 괜찮겠다. 똥손도 되는 카드뉴스 뿌려주는 거네. 그 다음에 브랜드 색 조합이랑 폰트 세트 정리본. 세 개 중에 저는 색 조합이랑 폰트 세트 정리본.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그죠? 오, 쉽죠? 캔바 현역 꿀팁을 전해주시는 분도 오 소리가 나왔죠. 이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 개예요.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저는 3번이 마음에 들어서 3번이 좋아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 답변 중에서 나는 별로야 하실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다시 세 가지 뽑아줘라고 프롬프트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릴스 어떻게 만들 건지 알려주는 것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릴스 내 피드만 이상하게 뭘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릴스를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예시까지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3번이 좋아요. 그래서 3번에 들어가면 좋은 자료를 정리해줘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또 나오죠. 그래서 자료 구성안, 컬러 조합표. 저는 지금 캔바에 대해서 모르죠. 그런데 여기 컬러 조합 사이트도 추천 용도도 감성 브랜딩용, 스몰 비즈니스, 이벤트 홍보용, 전문가용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뽑아줘요. 그래서 제가 색상 코드는 구글링에 쳐봤더니 납득 갈 만한 색상으로 잘 뽑아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폰트 세트도 이렇게 블로그 감성형 블로그형, 그다음에 비즈니스 심플형, 트렌디형으로 알아서 이렇게 제목용이랑 본문용이랑 폰트를 정리를 해주죠.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 노션을 배웠잖아요. 저는 노션으로 뿌릴 거예요. 그러면 노션 구조로 정리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노션 구조로 정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복붙을 한 거거든요. 얘가 노션 구조로 뽑아준 거예요. 이게 노션 스타일이에요. 맨 앞에 이렇게 뭐 체크 표시나 이모티콘 있고 이런 표 같은 거 있고 이게 딱 노션 스타일인데
얘를 그대로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노션으로 딱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대로 공유해가지고 게시해서 보내줘도 굉장히 좋은 무료 자료가 되겠죠. 근데 여기 10종인데 한 3개밖에 없었죠. 그러면 챗GPT한테 뭐라면 돼요? 나머지 7개도 뽑아줘. 하면 7개도 뽑아주겠죠. 미리 보기 해서 여기 색깔 컬러도 노션스럽게 이렇게 정리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표를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돼요. 챗GPT로 하면.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노션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자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더블 체크만 하시면 돼요. 이게 괜찮은 정보인지.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이벤트랑 이런 것들 좋은데 나는 당장에 고객이랑 이렇게 접점 가까워지는 거 리틀리 링크도 좋고 노션 배우는 것도 좋고 소셜 비즈로 하는 것도 좋고 뭐 구글 폼 작성하는 거 이런 것도 꿀팁인데 난 당장에 이벤트 할 거랑 수익할 아이템이 1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이벤트는커녕 수익화할 아이템도 1도 없었거든요. 수익화할 아이템이 뭐예요? 일단 1위 당장 내일 뭐 올리지 해서 컨텐츠 올리기도 벅찼던 사람인데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 무료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하면 또 일이 커지니까 온라인으로 작게 챌린지라든지 내 주제에 관련된 챌린지 모임을 한번 수익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독서 스타그램 해서 책 스타그램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은 독서 스터디라든지 한번 같이 책 읽고 나누는 스터디라든지 그죠? 그리고 자기 개발이라든지 혹은 다이어트 계정인 경우는 당 끊기 챌린지라든지 이런 한 3, 4호 소규모로 모여서 서로의 그 계정 주제에 관련된 내가 만약 독서면 독서 모임을 하면서 책을 읽은 거를 찍고 단톡방에서 인증하는 그런 가벼운 챌린지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거죠.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작게 한번 시작해보라고 하신 말씀드리냐면요. 이거를 내가 거의 대부분 내가 팔로우 1만이 돼야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나는 팔로우 한 1만 정도 돼야지 이런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다들 1만, 1만, 1만 하시는데요. 이거를 한 1000명, 2000명 넘었을 때 무료로라도 먼저 한번 돌려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신감이 생기고 어느 정도 1만 가기 전에 수익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기수 분들도요. 그때 저번 수업 때 제가 예시로 알려드린 59년생 분 있잖아요. 그분이 독서 모임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지금 팔로워가 저랑 했을 때 한 3,000명이었다가 지금 한 7,000명까지 갔거든요. 근데 아직 1만이 안 됐죠. 그래도 월 200만 원씩 계속 책이랑 모임 수익화로 수익을 내고 계세요. 괜찮죠? 그래서 먼저 한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무료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 그랬냐면 그 수강생도 그랬고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챌린지를 할 때는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주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기계발 계정이에요. 그런데 자기계발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에 집중을 하는 뭐 원싱 챌린지가 있겠고 혹은 내가 빨리 일어나는 걸 잘해요.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새벽 기상 챌린지 이런 것들도 좋겠죠. 그래서 제 그때 60대 수강생분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세요. 엄청 빨리 일어나죠. 그러니까 새벽 기상 챌린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도 있고. 근데 저는 잠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 기상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나는 그런 챌린지가 멋있어 보여 해서 그 챌린지를 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끌 수가 있을까요? 잘 못 끌겠죠. 그래서 내가 자신 있는 컨텐츠를 챌린지로 잡으시는 게 좋고 그러면 금필님이 챌린지를 하라 했으니까 맵다 챌린지를 막 공지를 올릴까요? 그러기 전에 거기와 관련된 정보성 콘텐츠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3개 정도는 릴스를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챌린지를 했을 때가 습관 만들기 챌린지였어요. 그때는 제가 이 긍정필터 계정이 자기개발 계정이었기 때문에 루틴을 만들어보자라는 챌린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30대 직장인이 뭐 루틴을 계속 지키는 법이라든지 습관을 들이면 뭐 좋아지는 변화되는 뭐 삶에서 변화되는 일 이런 주제들을 컨텐츠를 한 3, 4개를 깔았었어요. 그러면 어떤 인식이 좋아요? 이 사람은 그런 루틴에 대해서 좀 잘 알거나 혹은 루틴에 대해서 찐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후에 챌린지를 런칭했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겠죠. 그 다음에 홍보 콘텐츠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때가 바로 DM으로 한 명 한 명 이름 어떻게 되세요?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하면서 물어서 단톡방을 개설했던 첫 챌린지입니다. 이때가 이게 팔로워가 몇 명일 때 제가 이 챌린지를 했을까요, 여러분? 팔로워가 몇 명일 때? 1,000명, 5,000명, 10,000명, 3만 명. 몇 명일 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팔로워가 빠지는 나락 시절에 했다 했죠. 제가 2,000명을 정말 열심히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그 무료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긍정필터 계정이 원래는 다이어트성이라고 해가지고 다이어트 계정이었어요. 다이어트 계정에서 자기개발 계정이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 계정에서 다이어트 계정에서 그 자기개발 계정을 바꿔버렸어요. 이름도 긍정필터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하루에 막 팔로워가 100명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이 깨지고 한 1,000명 중후반대에서 이거 모은 게 너무 아깝잖아요. 1,000명. 여러분, 막 사람들이 10,000명, 막 3만 팔로워, 1만 팔로워 하니까 1,000명 별로 안 돼 보이지만 500 팔로워 별로 없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오프라인 모임에서 30명 모여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모은 게 제가 아까워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같이 모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챌린지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챌린지를 하면서 이때 한 몇 주 만에 3만으로 커졌었어요. 그때 루틴을 제가 매일 릴스 올리기 루틴으로 했었거든요. 그때 터지면 릴스가 터지면서 그럼 3만까지 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팔로워가 막 민기적 늘어난다. 여러분이 막 떨어지진 않잖아요. 하루에 막 눈 뜨면 막 마이너스 5명, 100명, 10명씩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계속 꾸준하게 올리시면서 이렇게 챌린지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아예 수익화가 지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나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수익화를 좀 하고 싶다. 혹은 나는 아직 수익화 단계가 아니어도 내가 나중에 어떤 수익화를 좀 할지 청사진을 좀 갖고 시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익화 로드맵 5단계에 정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할 거야 하시면 당연히
이제 실물 판매가 되겠죠. 실물 제품 판매. 그죠? 그리고 처음엔 제품 협찬부터 하겠죠. 그리고 모든 계정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제품 협찬을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릴스가 조금 잘 나와요, 조회수가. 그러면 광고 업체가 우리 제품 혹은 우리 사이트 뭐 광고해 주세요 해서 광고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내가 뭐 PDF나 전자책을 판매하든지 혹은 내가 어떤 물건을 떼어와서 파는 공구를 하든지 혹은 내가 무형의 지식을 나누는 클래스를 한든지 아니면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마케팅을 하든지 이런 5개 범주 안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키우는 계정 중에 계정에서 이 5가지 중에 어떤 걸로 좀 수익화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월에 한 얼마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인스타로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나 인스타로 수익하고 싶어. 나 인스타로 수익화하고 싶어. 제휴 마케팅으로 이렇게 하면 대답을 안 해주겠죠. 그죠? 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이 노란색 쳐진 부분에만 여러분의 니즈와 현 상황만 넣으시면 얘가 쫙 뽑아줄 거예요. 보시면 이것도 제가 공유를 드릴 건데 아래 7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가장 쉽고 빠르게 수익할 수 있는 로드맵을 알려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화 로드맵에서 각 수익 금액대별 디테일한 액션 플랜도 추가해. 왜냐면 어쨌든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액션 플랜도 제가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스타 컨텐츠 전략, 운영 방식도 정리해줘. 왜냐면 수익화만 하면 뭔가 수익화랑 컨텐츠랑 나눠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컨텐츠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수익화를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컨텐츠 전략도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을 정보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재GPT한테 여러분의 정보를 알려줘야겠죠. 어떤 정보? 인스타 수익화, 인스타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계정 주제랑 타겟. 그래서 여러분이 계정 주제랑 타겟만 제가 적으면 되게 간단하게 프롬프트가 공유가 될 텐데 그러면 어떤 건지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실 때는 이 예시를 그대로 붙이시면 안 되고 이 예시는 삭제하시고 여러분의 걸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30 직장인 여성 대상 빠르게 먹는 다이어트 식단 팁 이렇게. 그리고 현재 팔로우 수랑 반응률. 그래서 반응률도 어려우실 것 같아서 평균 좋아요 포함해서 써주세요. 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200명, 좋아요 평균 300개. 이렇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당신의 말을 믿고 따라할까요? 할 때, 만약에 여기 다이어트면 뭐 5년차 트레이너라든지, 혹은 내가 식단을 한 지 뭐 2년 차라든지, 그죠? 만약에 없으면 아직 없음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관심 있는 수익 모델. 제가 아까 알려드린 거 있죠? 여기 제가 예시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월 목표 수익, 뭐 월 50, 월 30, 월 50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투입 가능한 시간. 그래서 하루 1시간, 뭐 주말에 4시간 이렇게 인스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적어봐 주시고 그리고 수익화를 시도해본 적 있나요? 시도했다면 예전에 뭐 클래스를 열어서 10만 원의 수익을 내봄 이렇게 써보시고 혹은 없으면 여기도 없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수익 금액대별 액션 플랜 이렇게 나와요. 제가 미리 한 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PPT 꿀팁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평균 1200명 팔로워에 평균 좋아요 30개로 해놨고요. 여기에 엄청난 권위가 없어도 돼요. 뭐 직장에서 PPT 만든 지 3년 차 이런 것들도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이렇게 적었고요. 4번도 꼭 관심 있는 수익 모델 하나만 적을 필요 없어요. 온라인 클래스 뭐 제휴 마케팅 협찬 수익 이렇게 3가지 해놨고요. 월 수익 뭐 100만 원 하루 3시간 시도해본 적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수익화 로드맵, 수익 금액대별 액션 플랜, 인스타그램 컨텐츠 전략 및 운영 방식까지 쫙쫙 뽑아줘요. 그래서 단계별로. 그래서 한 번에 내가 월 100만 원 적었다고 바로 월 100만 원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막막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계정들 보면 대부분 막 10만, 30만 이렇다고요. 심지어 공구 계정들은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수익화를 보면 이 사람들은 몇 년씩 하고 이런 예전에 10만 원, 30만 원 버는 단계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지금 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역시 수익 어려워 하고 중간에 포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챗GPT한테 내가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금액대를 넣고 단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0만 원에서 30만 원, 50만 원에서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해서 수익 모델도 나오고요. 필수 조건들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더 나와요. 그래서 1단계는 일단은 팔로워 신뢰 쌓고 소액으로 제휴 마케팅부터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제가 1000명을 해놨죠. 팔로워를. 그러니까 일단은 컨텐츠를 더 많이 올려라 라는 액션 플랜을 써줬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팔로워가 1만 명, 지금 1만 명 넘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1만 명 하면 여기에서 1단계가 또 다른 플랜을 제시를 해주겠죠. 여긴 지금 1000명을 했으니까 컨텐츠 집중해라. 그 다음에 소액 클래스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포지셔닝 하고 강의 클래스 열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인스타 컨텐츠 전략도 어떤 컨텐츠를 쓰면 좋은지 이렇게 예시도 나와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한 번에 짜르르 전략이랑 컨텐츠 방향성까지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이게 맞는 프롬프트야 해서 한 번만 탁 하고 딸깍하고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1단계죠. 그러면 1단계를 조금 더 1단계를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행동별로 정리해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체적인 청사진을 보고 실제로 내가 바로 집중해서 해야 할 플랜을 한 번 더 정리해달라고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는 컨텐츠 집중하라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프로필도 최적화를 해야 되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컨텐츠 업로드 여기도 주 3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내가 인스타에서 수익화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조금 더 챗GPT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최대한 한 번에 좀 전략을 떠먹여 드리려고 이 프롬프트 많이 고민해서 만든 만큼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화 로드맵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어쨌든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뭐가 같이 가져야 된다? 인스타그램 컨텐츠는 꾸준히 업로드를 해줘야 된다. 주기적으로. 그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인스타 키우는 사람도 은근 놓치는 릴스 체크리스트 5단계. 우리가 릴스를 올릴 때 영상을 편집하고 올린다는 것에 집중해서 캡션이라든지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을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5단계를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음량 체크예요. 여기에서 목소리를 나레이션형, 우리 1주차 때 배웠던 나레이션형 릴스를 올리시는 분들은요, 인스타에서 음악을 넣죠. BGM을 넣는데 가끔 계정에 따라서 요새는 나레이션은 나레이션대로 나오고 BGM은 BGM대로 나오는데 나레이션이 안 나오고 BGM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있었다 1번. 나는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2번. 그죠? 미진님 바로 1번 나오죠.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인스타 어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개선됐는데 저는 개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일부 계정은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만약에 영상을 예를 들어 하나 고를게요. 이렇게 여러분 이랬던 뒷배경을 골랐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BGM 여기 음표 넣어야겠죠? 음표에서 원하는 음악을 골라줍니다.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완료. 지금 이제 나레이션이 잘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음악만 나오시는 분들은 이 메뉴를 왼쪽으로 쭉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볼륨이 나오죠. 볼륨 클릭하면요. 그분들은 이 오디오가 0값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는 항상 100으로 해주시고요. BGM을 한 10에서 30 사이로 해주세요. BGM이 너무 크면 또 나레이션 목소리를 해치거든요. 그래서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여기 아래 완료 클릭하고 다음 넘기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영상에 고화질 우리 캡컷에서도 내보내기 1080으로 내보내는 게 중요한데 인스타 자체에서도 고화질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옵션 더보기 해서 고화질로 활성화돼 있구나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썸네일이에요. 우리가 제가 실제 피드백을 하면서 썸네일을 영상 앞에 우리 캡컷 PC에 가면 썸네일 편집을 캡컷에서 하면 영상 앞에 붙여버려요. 그래서 그 찰나에 그 썸네일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차라리 썸네일이 한 1초 컷으로 보이면 썸네일 제목 인지하고 그다음에 릴스로 넘어가면 좋은데 썸네일 제목이 한 0. 몇 초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나가는데 해서 글씨는 글씨대로 안 보이고 갑자기 휙 지나가고 그래서 오히려 영상에 썸네일 넣는 거는 저는 비추해요. 근데 어떨 때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커버 눌러서 썸네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썸네일을 어떻게 하느냐? 영상에 캡처를 해가지고 영상 순간을 캡처를 해가지고 떠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캡처를 뜨려고 캡처 도구로 이렇게 뜨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뜨면 사진에 따라서 되게 또 화질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그냥 얼굴 아닌 사진은 모르겠는데 얼굴 사진들은 특히 화질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캡처샷을 원본으로 깔끔하게 뜨는 법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뭐 지금 이 얼굴을 뜨고 싶다. 이 화면을 썸네일로 쓰고 싶다 하실 때 여기 햄버거 버튼 있죠. 햄버거 버튼에서 스틸 프레임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 내보내기 그러면 이렇게 폴더에 사진으로 이렇게 공유가 돼요. 사진으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캔바로 썸네일 편집하셔도 되고 캔바로 원래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 내가 캔바 아직 썸네일 편집 못한다 하시는 분은 우리 카페에 이 공지에 릴스 썸네일 템플릿 3종 있죠. 여기 클릭하면 제가 썸네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도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보시고 썸네일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보여드리면 일단 이거 그대로 사용을 못하세요. 그래서 파일 가셔서 이 복사 파일에서 복사 눌러서 4번으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제가 실제로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실제로 만드는 썸네일이 이렇거든요. 지금 화면에 떠야 되는데 나는 썸네일을 만든다 1번. 나는 지금 썸네일을 안 만든다 2번. 한번 막간 질문. 그죠? 다들 만들고 계시죠? 안 만드시는 분들은, 그죠? 안 만드는 분들 속속 있죠? 제가 챌린지 하면서 안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는데 이 캔바로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캔바로 이렇게 썸네일을 다 따요. 엄청 빠르거든요. 이 캔바로 만들면. 보시면 아까 이 스틸컷으로 보냈죠? 그래서 제가 하나 금방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복사하셔서 여기 지우고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뒤에 사진 지우고 뭐 이런 거 지우고 이게 메인이니까 아까 썸네일 했던 거 그냥 불러와 주시고 그죠? 이렇게 꽉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뭐 검색, 뭐 알고리즘 그대로 세팅하는 5가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끝났죠? 그래서 좀 늘리고 싶으면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여기는 좀 내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드래그 한 다음에 폰트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카페에 공유드린 거 보면 이렇게 템플릿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글자만 치시면 돼요. 글자 치고 사진만 바꾸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해서 다운로드한 다음에 PNG 파일 형식 이미지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다운로드 하시면 이미지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거 한번 받아서 한번 해볼까요? 팀에 받아서 한번 해볼게요. 저한테 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썸네일 적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에 커버 편집 있죠. 커버 편집. 그래서 커버 편집 클릭하시고 카메라로 해서 추가 누르시면요. 갤러리가 나와요. 갤러리 클릭하시면 여기 썸네일 보이죠? 썸네일 클릭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프로필 그리드를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프로필 그리드가 좀 직사각형이어서 웬만하면 폰트가 그 썸네일 제목이 잘리진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잘리는 경우 있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없는데 그래도 잘리는지 잘리지 않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 조정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완료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커버 편집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캡컷에서 커버를 했을 때는 영상 앞에 어정쩡하게 노출이 되죠. 근데 여기는 깨끗하게 영상부터 나오고 우리가 프로필 그리드 볼 때는 깔끔하게 커버만 이렇게 썸네일 커버만 킹하게 나와서 되게 이 썸네일 제목을 보고 궁금해서 클릭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은 캔바로 깔끔하게 만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들기 어려우면 제가 또 모르는데 만들기가 쉬우니까 네, 이거는 사진이라. 왜냐면 카톡은 25메가 이하로 이하는 다 괜찮아요. 그다음에 그리고 페이스북 추천. 이것도 여기 아래에 보시면 페이스북 추천 있죠.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페이스북에서도 내 릴스가 노출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릴스 올리는 거랑은 좀 무관한데 이 계정 추천 표시는 한번 꼭 해주세요. 이거는 PC에서밖에 못해요. PC에서밖에 못하고 여기 보면 프로필 편집이라고 있죠. 클릭을 하시면 맨 아래에 계정 추천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비활성화된 분이 계세요. 이걸 꼭 활성화시켜 주시면요. 나랑 계정 동일한 관심을 동일한 주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알고리즘에 내 계정이 추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활성화해서 제출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스 만들 때도 꼭 이 다섯 번째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거고요. 이 네 단계는 꼭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캡션. 우리 해시태그만 적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해시태그만 적지 마시고요. 항상 여기 제가 적어놨죠. 제목 적고요. 본문 내용 짧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왜 제가 본문 내용이 중요하냐면 우리 우리 해시태그를 왜 써요? 해시태그 검색이 되죠. 검색이 돼요. 탐색맵에서 그죠? 근데 해시태그뿐만 아니라 본문 캡션이라고 하는 캡션에 해시태그를 안 달고 샵 뭐뭐 안 해도 그냥 글만 써도 여기도 단어를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스에서 내가 만약에 옷가게를 해요. 그러면 막 우리 뭐 봄맞이, 뭐 옷 세일한다, 뭐 인천 매장에 놀러 오세요 할 때 뭐 인천, 옷가게 이런 키워드를 본문에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식을 해서 아 이쪽은 뭐 인천이랑 옷에 관한 릴스구나 해서 한 번 더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본문을 최소 두세 문장은 써주시길 바랍니다. 릴스에 맞게. 내가 만약에 미경이 같은 경우도 뭐 AI, 뭐 영상 만들기가 있어요. 영상 만들기. 영상 만드는 릴스를 올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본문에 AI, 영상 만들기 이런 워딩들이 같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도 약간씩 빼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지금 2주차 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약간 5월 초에 휴가가 있어서 그때 조금 쉬신 분들이 많았는데 자체 휴가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다음 주까지 주 3회 업로드 지켜주시고 다만 좀 주의할 점은 이 과제가 여러분의 계정 활성화를 위해서지 과제를 위한 과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막 3개 와다다 이렇게 올리시지 마시고 많이 올려도 최소 4-5시간 텀은 지켜주셔야 돼요. 와다다 올리면 오히려 인스타가 보수를 생각해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퐁당퐁당이에요.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퐁당퐁당 하면서 아 얘가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 피드백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체 휴가 좀 하면서 누락 못 올리거나 혹은 올렸는데 체크를 못 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어서 콘텐츠 업로드, 부활 미션을 좀 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 업로드를 추가로 더 하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더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있고 다음 주가 있죠. 그래서 릴스를 총 2개까지 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 3회 올리는 거 이외에 최대 2개를 더 올리시면 제가 부활권을 하나씩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 2개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2개까지 인정을 받으면 여기에서 우리 100% 미션이 완료돼야 되는데 여기서 한 2번 빼먹으신 분들은 부활 미션을 2번 다 하면 100% 완료한 걸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활 미션 해서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활 미션 릴스 홍길동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네, 게시물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한 내용에 릴스 혹은 카드 뉴스 둘 중에 하나로 적어주시면 돼요. 릴스 혹은 카드 뉴스. 스토리는 안 돼요, 여러분. 스토리는 릴스 올리는 당연한 거라 스토리 빼고 콘텐츠는 카드 뉴스랑 릴스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원래 1회 회생 그래서 1회만 하려다가 이번에 5월에 휴가가 많았으니까 1회를 더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리워드 컨설팅 다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니까 끝까지 파이팅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최대 2개까지예요. 그 다음에 컨텐츠 주 3회는 당연하고 2회에 추가로 올리시는 겁니다. 추가에 한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주 3회 업로드는 올 릴스예요. 부활 미션에 대해서만 카드 뉴스나 릴스 둘 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녹화본은 당연히 또 무제한 제공되고 오늘 후기도 작성해 주시고 릴레이 달아주시면 교환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번 마지막까지 끝났지만 또 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카톡방 이용해 주시고 이번 기수는 개인 톡이 또 많이 주시는데 개인 톡이나 뭐 단톡방이나 궁금한 점은 소통하시면서 계속해서 릴스 파이팅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카톡이나 이런 소통보다 또 보시면 뭐 챌린지 올리시면서 링크 아래에 질문 같이 주셔도 또 제가 피드백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주시고요. 아,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점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게시글 안에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가끔 여기 댓글이 1이나 2 있으면 제가 피드백 한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되면. 그래서 제가 미지님은 피드백을 좀 늦게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같은 거는 여기 본문에 적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혹시라도 웬만하면 다 확인하지만 어쩔 때 너무 많이 있을 땐 좀 제가 모르고 스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네, 본문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챌린지는 다음 주도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파이팅입니다.